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노트북이라 가지고 디코를 못 봐서 잠시만요. 네, 핸드폰으로 봐요. 연식이 된다라. 아무튼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제 수업을 진행할 주제는 쿠버네티스에 관한 주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가 뭘까? 다들 오케스트레이션이 뭔 줄 아시나요? 오케스트레이션. 맞습니다. 이 쿠버네티스가 이런 컨테이너의 지휘자 역할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런 뭐 별명이라 그럴까요? 명칭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조사하면서 참 뭐 무슨 소리인지 1도 몰랐는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무엇이 변화를 불렀나라는 이 과감한 제목은 이제 탄생 배경이고요. 왜 쿠버네티스인가? 왜 하필 이 쿠버네티스 사용하는가에 대한 것과 이게 지금 왜 뜨고 있는가?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핵심 개념, 알아야 될 것들이 뭘까랑 이제 쿠버네티스의 동작 방식은 또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용해 보려면은 어떻게 사용을 해봐야 되나? 그리고 뭐 모든 기술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단점 및 주의점까지 활용 시에 이런 목차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탄생 배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승원님께서 그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예, 그 저희가 아무튼 이런 서버 호스팅을 엄청 옛날에는 이제 물리 서버를 한 대 둬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 환경 구성을 하고 막 그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 서버마다 그 물리 서버를 다 두면 공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 그 가상으로 좀 이제 여러 개 그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이제 가상 머신이라는 게 탄생을 했고 VM. 근데 이 가상 머신을 사용해보니까 좋은데 너무 무거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조금 빠르게 가볍고 배포를 할 수 있게 좀 그 뭐라 해야 돼, 환경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뭔가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등장한 게 컨테이너화죠. 그 이제 대표적인 기술로 이제 도커가 되겠고, 아무튼 그래서 이 죄송해요, 잠시만요. 어, 아무튼 그 이제 각 메뉴에 맞게 내용물을 이제 다 채워놓은 표준화된 포장 용기라는 느낌으로 이제 컨테이너라는 이제 명칭을 쓰고 있고, 이 컨테이너를 대표하는 기술인 도커는 이제 이 컨테이너를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하고 레지스트리 이제 푸시해서 이제 배포하는 형식의 기술이 되겠죠. 그럼 왜 쿠버네티스 이거는 그럼 왜 사용을 하는가? 그냥 뭐 도커 쓰면은 다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근데 개발을 하다가 보면은 이 도커가 어쨌든 컨테이너화를 하는 게 이제 나와 이제 다른 협업하는 사람의 이 환경이 달라가지고 내 쪽에선 실행이 되는데 상대 쪽에선 실행이 안 되네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맞추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컨테이너화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든 그 이미지를 이제 활용을 해서 컨테이너가 된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거고. 근데 이제 이 쿠버네티스는 이 컨테이너도 그 많아질 거 아니에요, 결국. 수십 수백 개 이제 컨테이너가 생길 건데 그럼 이 컨테이너는 누가 관리를 해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 그러면은 이 도커로 만든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무언가의 기술도 또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나온 게 이 쿠버네티스이죠. 물론 이제 보통 회사나 이런 데에서 이제 수십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생길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조금 유용하고, 기본적으로 뭐
몇 개, 뭐 몇십 개 정도면은 보통 이제 도커에도 도커 컴포즈였나요? 네, 그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툴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재적소에 무조건적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쿠버네티스 이 수십 수백 개 그 컨테이너를 관리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러가 있는데 일단 장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 쿠버네티스는 그걸 이제 자동적으로 복구를 해주고 그 이제 컨테이너들을 이제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트래픽 증가에 따라서 이 자동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이 실시간으로 조금 조절을 할 수 있게 어, 영어로 뭐였지? 호라이즌 스케일링이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랑 로드 밸런싱 또 지원을 해주고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자동적으로 롤링 업데이트 해주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이전 버전으로 다시 롤백을 바로바로 해주는 그런 이제 아주 유용한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왜 트렌드인가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최근에 이제 아키텍처 구조랑 인프라 트렌드가 이제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AWS나 뭐 아즈라 뭐 GCP 뭐 이런 플랫폼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 쿠버네티스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한 번에 다루기 위해서 이제 얘를 사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예시로 어, 이런 넷플릭스, 쿠팡 이런 데에서 지금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조금 더 뜬 이유는 아무래도 AI의 내용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제 쿠버네티스가 이 AI의 학습, 그러니까 이 학습을 GPU 클러스터 쪽에서 분산을 시키고 학습 추론을 분산을 시켜서 스케줄링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더더욱 이제 쿠버네티스를 활용을 해서 이 AI를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밑에 뭐 간단하게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쿠버네티스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자면 클러스터는 이제 노드라는 이제 서버라고 할게요. 서버랑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집합이라는 건데 이거를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예시로 들었을 때 이제 배달의 민족을 사용한다 했을 때 이제 배달의 민족에 이제 여러 사용자가 있을 거잖아요. 점주도 있을 거고 음식을 시키는 주문자도 있을 거고 어 이 사람들의 이제 뭐 컴플레인이나 이런 뭐 배달 기사는 뭐 배차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해 주는 고객 센터가 있을 거고 아무튼 그거를 종합해 놓은 게 이제 클러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노드는 여기 워커머신으로 뭐 컨테이너가 실제로 실행되는 호스트다. 뭐 VM 또는 물리 서버가 될 수 있다 이러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배달의 민족에서는 이제 식당이 될 수 있겠고요. 팟은 이제 그냥 이 쿠버네티스로 배포를 할 때 세는 단위라고 할까요? 그 가장 작은 배포 단위이고 네트워크와 스토리지를 공유를 하는 작은 단위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이제 어, 이 뭐지? 특정 파드 집합에 대해서 이 파드가 이 POD죠. 이 파드에 대한 이 안정적인 네트워크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포인트가 이 POD가 만약에 죽고 다시 뜨면서 이 IP가 변하게 되더라도 이 서비스 자체에서 고정적인 주소를 제공을 해가지고 그런 약간 죽는 현상을 방지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는 이제 이 POD의 그 상태를 관리하는 이제 상위 리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디플로이먼트에서 뭐 이제 이미지 그 컨테이너 이미지화를 한다든지 어, 뭐 롤링 업데이트 그리고 롤백 전략 아까 그 뭐 자동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해주고 문제 생기면은 다시 이전 버전으로 백 시켜주고 이런 거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선언형으로 관리를 해주는 친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컨피그 맵이랑 시크릿은 간단하게 이제 컨피그 맵은 이 설정 값을 키밸류로 관리하는 친구고 시크릿은 이제 패스워드나 뭐 토큰 이런 민감한 정보를 인코딩 암호화 형태로 관리를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동작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동작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 일단은 개발자가 이 디플로이먼트라는 파일을 작성을 하거든요. 야물 파일을 작성을 하는데 이게 이쪽은 그냥 넘어가고 바로 사용법이랑 이제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디플로이먼트 야물이라는 파일에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밑쪽 부분에 이미지 엔닉스라고 써 있잖아요. 이 엔닉스 엔진을 세 개를 이제 배포를 해주겠다라는 그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개발자가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가지고 이 다시 돌아갈게요. 이 친구가 받아요. 이 큐브 API 서버라는 친구가 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 etcd 상태 저장 etcd라는 곳에 이 상태를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뭐 개발자가 엔닉스 엔진 3개를 배포를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서 보내주면 그 상태를 저장을 해주고 이 상태 저장을 바탕으로 이제 스케줄러 밑에 스케줄러가 이제 아직 할당되지 않은 POD 아까 POD를 이제 찾아서 적절한 노드를 선택을 합니다. 이제 적절한 그 식당 근처의 식당을 찾아가지고 요리를 좀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점주는 이제 요리를 할 거고 그럼 이제 큐블렛에서 이 해당 내용을 전달을 받아가지고 컨테이너를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런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조금 하자면은 이제 워커 그, 그 노드가 이제 자 이제 개발자가 디플로이먼트 야물을 작성을 하고 그거를 이제 큐브 AP 서버가 받고 그거를 이제 etcd에 저장을 해서 스케줄러가 그 적절한 노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컨테이너화를 해서 컨테이너를 이제 실행을 하는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뭐지 디플로이먼트 야물 작성을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쭉 이제 플로우를 진행을 하면은 결국 이제 로컬 이거를 실행한 로컬에서만 그 실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이제 외부에서 접속을 하게 하려면은 이런 서비스 야물의 파일을 또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쭉 그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포트를 정해 가지고 이쪽 포트에다가 이제 이 디플로이먼트 YAML을 바탕으로 한 이 컨테이너 배포를 이제 외부에서 접속을 하게끔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비스 YAML을 작성을 해서 같이 배포를 해가지고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운영해달라는 느낌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를 잠깐 보자면은 코드가 아니죠. 명령어를 잠깐 보자면은 이 상태 확인 부분 있잖아요. 이 POD, 이 현재 파드수랑 이제 상태, 예, 그리고 레플리카라는 그 뭐 그냥 간단한 몇 개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이 익스포즈 이게 이제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서비스 이 서비스 야물 파일을 실행해 준 친구인데 이거를 이제 명령어를 작성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제가 잘못 쓰긴 했는데 타깃 포트 뭐 80에다가 이제 서비스를 생성해 달라라고 해서 이제 생성을 해가지고 배포를 진행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배포를 한 뒤에 이제 계속 그것도 유지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쿠버네티스는 그거를 뭐 그런 버전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명령어를 작성을 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유지를 좀 자동화하는 그런 느낌의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 네. 이제 쿠버네티스 단점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이제 수십, 수백 개의 이제 컨테이너를 관리를 하기 위해 이제 쿠버네티스를 이제 활용을 해서 자동화를 시키는 게 적절하긴 한데, 이제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약간 설정이나 뭐 알아야 될 개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아무튼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기회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저희도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최적화를 하기 위해 이제 어쨌든 업무를 진행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프로젝트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컨테이너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뭐 도커에서 이제 제공을 해준 도커 컴포즈를 사용을 하든 아무튼 해서 쿠버네티스를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운영 복잡도도 있고 이런 뭐 보안 패치 뭐 그 어쨌든 디플로이먼트 야물을 이제 그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줘야지 뭐 etcd에 그 내용을 저장을 해서 뭐 노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결국은 그건 자동화가 아니고 개발자가 또 작성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인 운영 뭐 완전한 자동화는 아니다. 지속적인 그 개발자의 그 리소스는 필요하다라는 점도 있고 네트워크 디버깅 난이도라고 이제 이런 뭐 네트워크 정책이라든지 뭐 규칙 이런 게 얽히다 보면은 트래픽 흐름 분석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서 이런 그러니까 좀 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자동화를 시켜야 된다 할 때 유용한 기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설명을 하지만 진짜 이해를 좀 아직 못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아무튼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요. 네. 도커 컨테이너는 어쨌든 이제 실행 환경을 패키징을 해서 이제 어느 환경에서든 이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적절하게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이제 쿠버네티스는 그 컨테이너가 이제 많아졌을 경우에 다량의 컨테이너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배포 뭐 스케일링 이제 업데이트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그런 뭐 컨테이너의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기술이 이제 최근에 뜨는 이유는 뭐 AI, ML이나 뭐 MSA 환경에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즘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또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원래 15분 정도로 짤막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제 이해도가 완전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늦춰졌네요. 아무튼 발표를 조금 마치고 질문을 조금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